안녕하세요. 다채용 활용 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볼 일신여자중학교 교사 김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채움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생 성장 독서 교육, 두 번째, 플립러닝을 통한 학생 상호작용 수업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생 성장 독서 교육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학생 성장 독서 교육은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낸 교육입니다. 먼저, 보급된 태블릿 PC로 다채움에 접속하여 쉽게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학생 인원수에 맞게 책을 구매하지 않고 독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책 한 권을 모두 읽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 하위 개념이 나오는 주제를 선정해 범위를 나누어 읽고 의견을 모으는 직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독서 수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체험책방에서 도서를 검색한 후 책을 추천하고 관련된 수업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수업 단계에서는 체험책방을 이용하여 그룹별로 독서를 실시하고 활동지를 작성해서 과제방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내용을 발표하되 과제 내용을 과제 포트폴리오 기능으로 공유합니다. 그리고 읽은 책 내용을 독서 기록장으로 작성하고 독서 포트폴리오에 독서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부터는 수업 흐름에 따라 각 단계별로 어떠한 기능을 이용하여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의 책 추천 단계입니다. 수업 전에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주제에 맞는 도서를 추천합니다. 이를 위해 체험책방 책 추천하기에서 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체험책방에 모든 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검색해서 해당 책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시 학습 확인 및 동기부여입니다. 전시 학습을 확인하기 위해선 학습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업 학습 준비 문항은행에서 전시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문항을 검색합니다. 학년, 과목, 교과서, 성취 기준을 차례대로 선택하여 검색한 뒤 원하는 문항을 보관함에 담아둡니다. 또한 동기부여를 위한 영상을 추가하여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업 학습 준비, 수업 설계에서 문항 보관함에 있는 문항과 담은 콘텐츠 보관함에 있는 영상을 추가하여 수업 설계를 합니다. 문항을 이용하여 지난 차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뒤이어 영상을 시청함으로 동기부여를 돕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서 선정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다채움에 접속하여 체험책방에서 책을 읽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체험책방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추천 도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체험책방 선생님 추천 도서에서 선생님의 추천 도서를 확인하고 제시된 책의 표지를 클릭하면 체험책방 독서 앱에서 해당 책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독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체험책방을 통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는지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반 집중! 네, 모든 별로 주제 준비 다 됐을까요? 네. 분배도 다 됐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책 읽기 시작할 거니까 체험책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채움 한번 접속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추천 도서에 있는 책을 눌러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체험책방 들어갈게요. 네 번째, 전문가 집단 형성 및 독서 토론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는지 체험책방, 독서 현황 상세 정보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에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활동지를 다운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 기능을 이용해 과제방을 개설해서 활동지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합니다. 해당 주제 내용을 읽은 학생들은 해당 클래스 과제에서 태블릿 PC로 독서 활동지를 내려받습니다.
각자 내려받은 활동지를 태블릿 PC 노트 앱에서 열어서 손으로 필기를 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장착된 펜으로 필기를 할 수 있으며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텍스트 산입도 가능합니다. 활동지 내용을 모두 채웠다면 같은 주제로 독서를 하고 활동지를 채운 학생들끼리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여 같이 독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활동지의 핵심 질문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활동지를 수정합니다. 5번째 단계로 원집단 복귀 및 동료 교수입니다. 활동을 마치면 모든 학생들은 원집단으로 돌아와 집단 안에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각자 배운 내용을 다른 조원들에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활동지는 노트 앱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이 파일을 클래스 과제방에 입장하여 제출합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PDF 파일로 그대로 업로드할 경우에는 파일을 다운받아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림, 즉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면 다채움에서 즉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제출하면 교사는 과제 포트폴리오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 또는 관찰된 내용이 있다면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으로 입력하실 수 있으며 교과목별 특기사항 칸에 관련 내용을 미리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6번째 단계로 평가 및 독후감 작성입니다. 교사는 해당 내용을 학습한 뒤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학습지를 미리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전송합니다. 전송된 평가지를 학생들이 풀고 나면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별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체험 책방에서 독서 기록장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은 각 클래스에서 독후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독서 기록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자신도 작성한 독서 기록장을 체험 책방에서 누적 및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주제로 플립 러닝을 통한 학생 상호작용 수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러닝의 핵심은 수업 전에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내용을 미리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데 있으며 수업 시에는 협력 또는 토론 학습을 실시하여 학생과 상호작용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수업은 첫 번째, 사전 단계에서는 학습 컨텐츠 은행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인하여 수업 설계, 수업을 이용하여 교사가 준비한 수업 영상과 자료를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합니다. 두 번째, 학습지 은행 기능으로 제작된 학습지 또는 선생님이 직접 학습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사전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학습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학습자 간 토론 및 토의 기반 협력 학습을 운영하고 산출된 결과물을 클래스 과제에 업로드하여 서로 공유합니다. 네 번째,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를 하고 다섯 번째, 과제 포트폴리오 기능을 토대로 과제물을 평가하고 팀별 주제에 맞는 평가지를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업 흐름에 따라 각 단계별로 어떠한 기능을 이용하여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아이디어에 대해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플립 러닝을 위한 영상. 둘째, 사전 학습 확인을 위한 학습지. 셋째, 학생들의 결과물 공유입니다. 이 3가지가 수업에서 구현이 되어야 하는데 이 3가지를 구현하려면 핵심이 되는 기능이 바로 4가지인데요. 수업 설계, 학습 컨텐츠 은행, 학습지 은행, 과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면 이번 주제에 대한 수업을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단계입니다. 수업 전 학생에게 제공할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수업 학습 준비의 학습 컨텐츠 은행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업 학습 준비의 학습 컨텐츠 은행을 통해 수업 자료를 마이 보관함에 담아두어야 수업을 설계할 때 쉽게 콘텐츠를 찾아서 수업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업 학습 준비 학습 컨텐츠 은행에서 학년, 과목, 교과서, 성취 기준을 차례대로 선택하고
선택된 조건으로 검색을 선택하여 아래에 관련된 콘텐츠가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하트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추후 수업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설계 기능으로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위한 영상 및 자료들을 첨가하여 수업을 설계한 뒤 수업방을 개설합니다. 해당 수업 설계 내용을 내보내어 수업방을 개설할 때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클래스를 모두 선택하고요. 클래스의 수업 또는 과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업과 과제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업의 경우 학생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올려서 학생들이 해당 자료를 학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제는 수업방 기능에서 과제 제출 기능이 더해져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텍스트 기반의 댓글 또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요.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올리신 수업방을 학생들한테도 안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채움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의 화면이 교사와 학생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선생님께서 미리 학생의 화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접속해서 수업방에 입장하는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정리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안내해도 될까요? 네. 자, 다음번에 안내할 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다채움부터 한번 접속해 봅시다. 나의 클래스 들어가서 수학 교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영상 쌤이 올려놨거든요. 이거 재생되는지 소리 끈 상태로 재생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단계로 사전학습 평가입니다. 사전 제공된 수업 자료를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채움에서는 문항은행과 평가지 은행을 사용하여 평가를 위한 학습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문항은행에서는 학생들의 사전학습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미리 찾아보고 문항을 담아둘 수 있으며 원하는 문항이 없을 시 직접 문항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평가지 은행에서는 이미 문항이 구성된 평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필요한 문항을 구성하여 새로운 평가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문항은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항은행은 앞서 설명드린 학습 컨텐츠 은행처럼 차례대로 학년, 과목, 교과서, 성취 기준을 선택해 주시고 문항 난이도와 문항 유형을 선택한 뒤 선택된 조건으로 검색을 눌러서 원하는 문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문항을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눌러서 한꺼번에 담을 수 있고 각 문항별로 미리 보기 버튼이 있어서 미리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하는 문항을 선택해서 문항 보관함 담기를 누르거나 각 문항별 담기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보관함을 선택한 뒤 담기를 누르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 설계를 하거나 학습지를 제작할 때 담은 문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평가지 은행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평가지를 이용하거나 담아놓은 문항을 이용하여 평가지를 구성한 뒤 학생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습지 은행에서 검색된 학습지를 바로 전송할 수 있지만 새로 평가지를 만들었다면 수업 학습 준비 마이 보관함에서 평가지 은행에 담긴 직접 만든 평가지 또는 담아놓은 평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지를 찾으셨다면 해당 학습지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고요. 학습 기간을 설정하시고 클래스 또는 학년반을 선택하여 학생을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들에게 학습지가 어떻게 전송되는지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나요? 네. 자, 접속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평가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평가지 나누는 동안에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도착 안 했으면 안 됐다고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학생들이 평가를 실시했다면 결과를 확인해야 되겠죠. 학생이 평가지를 풀고 나면 풀이 완료일, 정답수, 문항별 정답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보관함, 평가지 은행, 학생에게 전송한 평가지 탭을 차례대로 누르면 전송한 평가지가 나타나며 여기서 채점 버튼을 통해 눌러 채점할 수 있고 채점 확인과 결과 보기 탭을 통해 학생들의 결과를 상세히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수업 활동입니다. 학습자 간 토론 및 토의에 기반한 협력학습을 운영하는 건데요. 그리고 협력학습 자료 및 결과를 학생들이 클래스 과제에 탑재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안내한 대로 수업 설계 메뉴를 이용해서 수업 설계를 한 뒤 내보내기를 할 때 보낸 곳 항목에서 수업이 아닌 과제로 변경해서 내보내게 하시면 과제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과제방을 만들고 나서 학생들은 첫 번째, 클래스 과제에서 입장하기를 눌러 과제에 입장하고요. 두 번째, 학생은 다양한 형태로 협력학습 자료 및 결과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로드한 자료를 교사가 확인 가능하고 학생 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활용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PDF, HWP, PPT와 같은 문서 파일은 파일 탭에서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뉴스나 신문과 같은 이미지 결과물이라면 이미지 탭에서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별 과제인 경우에는 작성자 찾기를 눌러서 함께 참여한 학생들을 추가해서 같이 과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별 과제를 한다면 작성자 찾기 버튼을 안내하고 함께 참여한 학생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학생들의 협력학습 활동을 하고 난 뒤에는 중점 내용 위주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 또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팀 평가 및 전체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클래스 과제에 탑재된 학생들의 과제를 과제 포트폴리오에서 확인 후 평가할 수 있으며 팀별 주제에 맞춰 평가지를 제작하여 팀별로 전송하거나 수업 핵심 내용 중심 평가지 제작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제 포트폴리오에서 학생별로 보기 옵션을 클릭해서 과제를 확인하면 각 학생이 올린 모든 과제를 한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별로 보기 옵션에서만 교과목별 종합평가란이 생깁니다. 이 칸 학생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 또는 특기사항을 기재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수 내용을 통해 다채움이 수업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이 다채움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